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더 리치라는 책이고, 공교롭게도 북튜버 뒷광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세혜 작가님 강력 추천인 책이라서 리뷰를 할까 말까 약간 또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내돈내산 책이고 내용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더 리치라는 책을 갖고 왔고, 되게 이렇게 내용이 빡빡하진 않아요.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크게 돼 있고 제목이 큼직큼직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하나를 잡아먹잖아요. 약간 내용이 이렇게 있어도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책은 아니에요. 여기 문단도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요 트임이라 해야 되나? 앞트임도 아니고 하여튼 이 글 문단과 문단 사이 간격도 되게 떨어져 있어서 되게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뒷광고 뭐 이런 거 없고 아직 그 정도의 클래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뒷광고 해달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줄치면서 열심히 읽었었고 한번 같이 책 리뷰를 해보실까요? 큐! 추천할 말이 있고 이것도 리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대놓고 김세 작가 강력 추천이라고 하니까 머릿말을 한번 잠시 볼게요. 페이지 5쪽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응원한다. 쭉쭉쭉 읽어보다 보면 이 책에서 가장 마음을 두드린 문장은 이것이래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이를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내용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 거고, 여기서는 제가 조금 그거 했던 게, 이게 새 작가님이 애 넷을 다 낳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묘사된 게 애기 넷을 낳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뭐 그렇게 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북튜버 논란이 되기 전에 저는 코멘트를 달아놨었어요. 이건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읽은 책이라서 지금 리뷰하는 시점이랑은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시각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하는 편이고, 뭐 나만의 표현으로 바꿔 동네 이웃처럼 편안한 의상과 분위기로 뭐 영상을 찍었다. 이 앞에 보면 어찌나 전실했던지 9세, 6세, 25개월, 10개월 내 아이를 재우고 잠시 꼴아 떨어졌다가도 새벽 3,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진짜 열심히 올리셨긴 올리셨어요. 그렇게 논란이 돼서 되게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여기서 제가 이제 멘트를 단 게 약간 모순 땡땡 이래가지고,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애가 넷은 아니었음, 마치 이걸 읽으면 애 넷을 낳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이 들리는 필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저는 애 셋 낳기 전부터 김세혜 작가님 구독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읽으니까 멘트 이거 좀 약간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너무 김세 작가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머릿말 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것도 많이 본 문구죠. 페이지 12쪽에 그간 수많은 책을 읽어보니 성공과 충만한 삶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책마다 전하는 방법과 견해가 조금씩 달랐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인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진짜 공감해요. 진짜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크게 보면 다 비슷해요. 뭐 상상하라, 꿈을 꿔라,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세워라, 뭐 실천하라, 뭐 이런 것들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분화돼가지고 나온 자기계발서 책들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도 여기 키스 캐머런 스미스 작가님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책을 일주일 만에 탈고를 했대요. 완전 왜 사람이 빌 받으면은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빌 받으면은 블로그 같은 거 촥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이제 이분도 그런 식으로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게 일주일이었대요. 성공이란 우리가 닿고자 하는 목적지일 뿐 아니라 여정임을,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근데 뭐 꼭 성공해야 돼요. 저도 자기계발서 좋아하고 막 성공 옛날에 막 그랬는데, 성공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뭐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 틀 안에서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꼭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해갖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이것 또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삶을 전체로 보면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가 또 지나쳐가면 또 뭐 하나가 과제가 있고 그게 꼭 그 성공한 삶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돈이고 뭐고 막 그런 가치 기준 말고 그 돈으로 사실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뭐 성공을 해야 되나?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잘 살면 그거 자체로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저도 옛날에 진짜 뭐 성공하려고 자기계발서 진짜 뭐 많이 읽고 그랬는데 아이고 성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투리가 있어서 조금 말에 악센트가 들어가 보니까 하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읽어주세요. 10번째 연금술 이렇게 해갖고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근데 굳이 꼭 길게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길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만 너무 많아지면 그게 꼭 이제 좋은 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짧게는 안 되나? 굵고 짧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통 사람은 눈앞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 백만장자들은 숲을 본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무만 본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이다. 5부류가 있대요. 이들은 각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먼저 극빈층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를,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소득층은 1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근데 저도 개념만 보면 초고소득층이에요. 제가 10년 뒤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20년 뒤도 벌써 생각해놨는데. 결과로 꼭 나타나지 않아도 생각하는 그런 개념 차이랄까? 이걸로 이렇게 층을 나누는 게 그냥 저도 개념만 보면 초고소득층입니다. 근데 현실은 말이 안 나오네. 초고소득층이 아니죠. 전 약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리뷰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작가님과 다른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안티는 아니에요. 진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감안하고 봐주세요. 페이지 27쪽입니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누릴 수 있다가 아니고 있을 것이래요. 원하기만 한다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충분히 이 생활 안에서 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누린 게 많아요. 누린 게 많지만 이분이 부자들의 그런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페이지 31쪽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는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다. 제 말 맞죠?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 이루기 위해 계획 세우고 뭐 실천하라. 이건 자기가 봤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10년 뒤는 아니고 한 20년 뒤쯤에는 진짜 뭐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시키고 나서는 전 남편이랑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에요. 여행하면서 진짜 느끼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계획을 저도 물론 세우는데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지만 반도 안 했어요. 그냥 맨날 냉장고에 써붙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게 눈에 자주 본다고 해서 실천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페이지 32쪽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할 줄 안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사람들은 이렇듯 당장의 만족감에 흔들리지 않고 자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일제 전공학 이런 데서도 자제하는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뇌를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백만장자는 지금 당장의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한다. 이거 들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전에 다단계 이런 데도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약간 불법 다단계 비스무리하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애터미, 뭐 아메인, 뉴스킨 이런 건 착한 다단계예요. 이런 거 말고 예전에 뭐 폼 뭐 이런 다단계를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참석을 했고
뭐 분양비 내고 쇼핑몰도 분양까지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돈 아깝지만 경험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예 요즘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 거. 뭐 인스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자랑하면서 뭐 뭐라더라 뭐 하여튼 돈 엄청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막 인증샷 해놓고 그런 거 뭐 많더라고요. 무신가 뭐 그 하여튼 그런 것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쳐다도 안 보죠. 물론 보통 사람 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돈이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대가 없는 돈은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자는 지금 당장의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한다. 이거요. 제가 다단계 예전에 가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참석해봤었고 그 내용 되게 좋고 좋아요. 무슨 폰 뭐 쇼핑몰 분양하고 뭐 그런 다단계를 가봤는데 그래서 맨날 이래요. 열정 막 꿈을 그냥 이제 희생하라는 거죠. 혜택 없는 성공은 없다. 이런 마인드를 되게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보통 열정 가지는 게 쉽지 않고 열정을 가져가지고 한 달 정도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유지시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열정 자체를. 그리고 왜냐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도 당연히 열정이 쑥쑥쑥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일상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3일 동안 잘하지만 그거를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운동이면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과 안락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 쫓기며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막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 많이 갖는데 사실 매일매일 운동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많이 없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꼭 경제적인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운동도 치킨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참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듯이 지금 치킨을 당장 이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우선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먹으면 다이어트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중요하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킨에 비유를 하면 딱 다이어트, 치킨 이 두 단어만 생각하고 이렇게 절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페이지 34쪽 경제적 자유를 넘어 정서적인 부자가 되라. 이 가난한 부자 보셨죠? 그러니까 돈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쓰지 못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없지만 이렇게 뭐 건너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얘기 들어보면 돈은 많은데 그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습관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그게 쌓였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겠죠. 물론 약간 졸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왜 돈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도 쓸 줄 모르고 자기한테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남한테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간 쌓은 인간관계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듯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맞아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막 무조건 뭐 퍼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물건이든 이렇게 마음이든 간에. 페이지 41쪽입니다. 1년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면서 10년 목표는 너무 낮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 쭉쭉쭉 보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 알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없잖아. 이거 100명 중에 이거를 진짜 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 없어. 힘들어. 내가 해봐도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씩 나아간대요. 맨날 이렇게 쑥쑥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간대요. 되게 이것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페이지 47쪽 백만장자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다한 주제나 타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을 자주 대화 주제로 삼는다. 제가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봤을 때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감이 서로 이렇게 퐁퐁 핑퐁이 되면 그게 마음을 공감도 하고 이렇구나 이런 그게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내가 관심도 없는 자기 일상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공감도 잘 안 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에 봤을 때 그 일상의 모든 이야기가 쓸데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시시콜콜한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 번씩 조금 그런 거 들어줄 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별로 공감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일상 중에서도 공감 안 되는 얘기들은 진짜 왜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멘트를 보니까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 친구랑 멀어졌습니다. 자, 페이지 49쪽.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솔직히 남일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내 살기도 바쁜데. 난 범인은 아닌데 잡다한 이야기를 한대요. 잡다한 이야기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너무 잡다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인배는 아이디어 얘기한다는데 사실 사업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일이 좀 잘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 또 세워 나가는 말을 하자면 저희 남편이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 드디어 광고를 달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익이 거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광고를 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남편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대인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고로 뭐 저희 남편이 대인배라고 하기에는 대인배 아닐 때가 좀 더 많아가지고 지금 방송이라도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피하세요. 왜 남 욕하는 사람들? 그 좋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듣기도 힘들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뭐 이 사람 이렇더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끼리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끼리는 그래 막 걔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감정을 느꼈었다. 이 정도는 서로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남 얘기를 너무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내가 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야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이런 책이 내용이 좋다고 해서 100% 고지 곧대로 습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멘트를 이렇게 옆에 한번 적어보시고 충분히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작가님이라고 해서 마음이 막 저보다 더 깊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을 하나 내셨다 뿐이지 책을 하나 내셔서 유명해졌다 뿐이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책 같은 걸 읽을 때 그 작가님을 너무 맹신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관점을 키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